표영호TV 오늘은 좀 독특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또 어린 학생들의 숫자가 줄면서 폐교하는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즘 의료 체계나 우리의 건강 문제, 이걸 여러분께 좀 특집적으로 다뤄드릴까 합니다. 이 시간을 꼼꼼히 챙겨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 이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네. 큰일 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을.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 앞에 네 글자가 생략돼 있어요. 허상 속에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 지경마다 할당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경찰이 치안과 질서 유지를 하지 않고 뭐 돈을 받긴다고 하거나 문제되죠. 그러면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네. 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대에 진학하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내용보다는 다른 쪽, 뭐 말씀드리면 피부 미용이나 뭐 통증 같은 주사, 요즘 비보험 그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필수료가 지금 공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잘못된 걸 보고 또 의대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허상 속에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앞에 네 글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의대는 죽으면 안 되죠. 의대는 살아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요즘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뭐냐면 소아과가 폐과가 지금 네. 돼서 사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의사분들한테 크게 뭔가 이익이 되지 않고 네, 예. 금전적인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소아과가 왜 없어집니까? 소아과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들 좀 침체해 있죠. 그리고 소아과 선생님들이 지금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가 줄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소아과 선생님들이 줄어야 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원의 생산에 관련된 문제죠. 네. 수요가 주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건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소아과가 우리가 지금 주변에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거기 부분에 계신 분들은 보통 40대, 50대 이미 벌써 20년 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시내 나가면 볼 수 있는 그 소아과들은 그분들은 주로 어떻게 보면은 1차 의료,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처방전을 드리는 이제 이런 소아과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단계를 올려서 이 아이가 예를 들면은 뭐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마취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서 종합병원으로 갔을 때는요, 얘기는 확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밤새 응급실에서 몇 군데 다니셔야 되고요. 그 다니다가 이제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것이고, 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감기 치료라든지 이런 건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한 단계만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소아과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없어지는 거죠. 이 소아과 내에서 전체적인 의료의 자원의 배치 문제에서 지금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소아과 선생님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주변에 소아과가 이렇게 많고 난 언제든지 가면은 한 2시간만 기다리면 또 소아과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 의료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의료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 심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의사의 무슨 최고 단체에서도 보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끼리 지금 모여서 하는 얘기가 10년 뒤에는 우리를 좀 아프면 누가 치료해 줄 것이냐, 실질적으로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문제 터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제 주변에 있는 제 소아과 친구한테 전화를 건 겁니다. 뭐라고? 친하게 지내려고? 갑자기 친한 척 하면서 너네 좀 어떻게 지내니? 왜냐면 제 아이가 만약에 아프게 되면 당장 어떤 얘기하고 뭐 그럴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사실은 의료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 탈장이 되거나 그러면 수술할 데가 없다는 건가요? 그런 인력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다 미용으로 빠져나가고 아니면 다른 과로 빠져나가고, 소아과 선생님들 뭐 저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뭐 나는 이 과를 안 해, 그 지원 자체가 안 하니까 지금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지켜야 될 인력들이 없어진 거죠. 따라서 대학병원에서 그 인턴 레이던 선생님들도 지원을 해주고, 그럼 거기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논문도 쓰고 진료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는 레이던 선생님들이라든지 지원을 안 해요.
교수님은 있었어요. 그 환자가 한 100명 있다 그러면 그 교수님과 레이던 선생님들이 나눠서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환자 그 레이던 선생님들이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예. 교수 혼자 다 봐야 되는 거죠. 교수 혼자 다 봐야 되니까 교수 선생님들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난 나가서 개업이나 해야 되겠다. 아하. 그러면 대학병원은요. 나와서 이제 처방전을 주는 소아과는 늘어날 수 있는데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면은요. 고난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대학병원이 기능이 떨어지죠. 대학병원이 떨어지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지금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능이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서울에 있는 큰 빅5병원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수서역에 보면 예. 아침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 큰 병원 2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수서역에 내리는 분들의 뭐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뭐 50%는 병원 가시는 분들이라고 할 정도라고. 거의 뭐 셔틀버스가 돌고 있죠. 아주 진귀한 풍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전하는 이야기 짧게 들으시고 저희 영상 계속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사할 때 인터넷과 정수기 설치 많이 하시죠? 약정이 끝나고도 그냥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 한 대만 렌탈을 해도 30만원 지원금을 드립니다. 2개 모두 하시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날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알뜰폰도 약정 없이 월 1만원대에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또 심각했던 거는 지방의 어느 의료 시설에서 네. 소아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려고 뭐 월급을 3억, 4억을 줘도 사람을 못 구해서 환자를 못 본다고. 예. 지방에 있는 의료원에서 3억이나 4억을 줘 의사 선생님을 구할 수 없다. 예. 딱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도대체 의사들은 얼마를 벌어서 3억, 4억이나 줘도 안 가냐 이거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24시간 일주일 다 커버를 해야 되고요. 응급이 부르면 나가야 되고요. 다른 교대 근무자가 없어서 혼자서 거기서 계속 마치 원양어선 탄 딱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뭐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네요. 환자 보느라고. 근데 그런 내용들은 그 기사화가 되면서 의사라고 해도 그 정도 만약에 거의 원형어선 끌려가는 정도 수준이면 안 갈만하다. 근데 사실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숨겨진 얘기가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의료 제도가 과거에는 지금 못 들어보셨던 일 많이 듣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3억 방금 나왔던 3억 4억씩 줘도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 10년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10년 전에 못 들어봤는데. 그렇죠. 10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죠. 과거 10년, 15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무슨 국격보다는 지금 15년 지난 이날,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 국가를 넘나들 정도로 강대국이 됐는데, 네. 과거에 못 들어봤던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의료제도가 나빠진 거죠. 그 나빠진 결과 지금 그 많은 내용들이 지금 뻥뻥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소아과. 예. 누적됐던 것들이. 예, 지금 그 타이밍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이 터지고 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인구수 줄고 그 의과대학에도 보면 여학생들 많아지고 군대 갈 사람 없어지고 하니까 공중보건의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이제 갈 사람 없는 거죠. 드디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야 드디어. 이제야. 그러면 그 얘기가 벌써 2010년 전부터 벌써 얘기가 됐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보고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준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그동안 뭐 정쟁하느라고 예. 뭐 그거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예. 친구 갖고 싸우느라고 바쁘시니까. 바쁘시니까 뭐 주식 할래요, 코인 할래요, 뭐 이것저것 뭐 부동산 투자 할래요, 뭐 바쁘시잖아 정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의료는 안 받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의료 체계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선진국들보다도 대한민국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 이민 갔던 분들도 임플란트 하나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수술을 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틀린 건가요? 아니면? 과거엔 그랬습니다. 과거엔 그랬는데요. 요즘은 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 온 그 얼마 전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제 가면서 다시는 한국 못 오겠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요? 병원이 검사를 엄청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선생님 여기 사람한테 잠깐 이상한 거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예. 그 이제 이 병원에 가서 예. CT, MRI 찍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병원 말고 이제 다른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또 진료를 받으면 CT, MRI 뭐 이런 검사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 왜 여기서 한 번 한 거 일로 가져가면 안 됩니까? 가져가는 게 원칙이죠. 요 병원에 A라는 병원에서 CT MRI 찍었어요. 예. 또 다른 병원에 B가 CT MRI 찍어요. 예. 자, 이런 상황을 놓고서 한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첫째 의사 측면에서 보게 되면 CT MRI를 다른 데서 찍은 거는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 우리 병원에서 새로 찍어야 된다는 논리를 댑니다. 예. 그러면서 CT MR을 자기 병원에서 찍어줘야 진료를 정확하게 봐주죠. 만약에 그 CT MR을 찍지 않으면은 진료 거부는 좀 위법이니까 좀 약간 뭐 좀 덜 정성스럽게 봐줍니다. 왜냐면 이걸 찍지 않으면 진료를 할 수가 없다. 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CT MR에서 찍었으면 그거 가지고서 자료 가지고 딴 데 가서 보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계속 독려를 하죠. 예. 여기 CT MRI도 잘 관리된 기계에서 했으니 그거는 틀림이 없으니 여기서 써도 됩니다. 라고 권장을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앞에서는 그렇게 안 받는 거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유명하다고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이 다시 찍어야 된다고. 그럼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첫째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근데 그것이 또 발전이 됐어요. 예,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환자 자체가 아예 여기서 CT MRI를 찍고요. 예. 또 여기도 CT MRI를 찍습니다. 예. 그 두 개를 비교해봐요. 환자가 비교해봅니다. 예. 비교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죠. 환자 스스로가. 아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뭐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 여기서 CT나 MRI를 찍었어요. 네. 여기서 또 찍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 비용이 뭐 이문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CT MRI를 찍게 되면 이문이 남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체계인 거죠. 예를 들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치료받죠. 네. 처치받죠. 그 다음에 무슨 수술도 받죠. 주사도 놓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검사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 6개 종류로 나눠서 수가를 매겨요. 예.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진료하는 거, 대면 진료, 이게 진료비죠. 예. 그리고 아까 CT는 검사비입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 의사 선생님들 필수료의 그 수가를 누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사의 진료비를 많이 안 올려줬어요. 자,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강제 지정제라는 게 있어서 그 수가를 병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병원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따라서 정부도 그걸 알아요. 정부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병원을 문 닫게 하게 되면은 의료 자원이 줄어드니까 정부 입장에서 불리하거든요. 따라서 이 검사비는 더 올려줬습니다. 이게 왜곡된 현상이죠. 의사 선생님의 진료가 가장 정확하고 그거의 임프레션에 따라서 검사가 나가야 되는데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3분 진료, 의사님 3분 진료 하죠. 그 다음에 검사 찍어봅니다. 피 검사하고 이쪽 검사 이쪽의 수가가 높아요. 당연히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 병원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 검사보다는 이걸 좀 다시 정상화 시켜달라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미 벌써 많은 것이 얽히고 설켜서 거의 혁신적인 개혁이 없으면 이거는 다시 되돌리기 좀 약간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바꿔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의료 체계나 이런 진료를 받는다든지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왠지 모르는 그 가격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불안했었고 도대체 왜 그래야만 되느냐 이런 의문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실 저희 같은 그 의료 쪽에서 보면 소시민들이 따질 수 없는 게 따지면 괜히 진료를 잘 안 봐줄까봐 못 따졌단 말이죠. 솔직히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와서 해주신 말은 정말 우리들에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선생님 모시고 특집으로 다음 시간 또 이어갈 텐데요. 가지 마시고 오늘 저랑 얘기 좀 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예, 이거 여러분 끝까지 오늘 특집 보시기 바랍니다.